30평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6천, 7천 정도의 예산은 보통 잡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면 우선 무조건 해야 되고요. 작은 예산으로 집을 넓어 보이게 하려면 고정관념을 버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완전히 새로운 평면을 짭니다. 훨씬 더 다양하고 요즘 스타일에 더 적합한 그런 구성들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반해서 리모델링은 기본적인 건물의 구조 골격을 유지를 하면서 수평 정축이라든가 수직 정축을 우리가 보통 하는데요. 아무래도 청의 기본 높이라든가 평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겠죠. 이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내 집의 가치가 상승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거주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너무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마냥 기다리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이 매일 생활하는 그 공간, 우리 집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공간인데도 자동차라든가 밖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에만 우리가 치중을 아직도 하고 있고 내 삶의 그 공간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춥거나 더워도 오래된 아파트라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재건축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수납이 부족하고 비좁아도 집이 작아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을 하시는데 이런 좋지 않은 이 환경들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인테리어 하길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고단했던 내 하루의 일과는 집에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다 잊혀지고 활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인테리어를 하는 진정한 이유인 겁니다. 새로 인테리어를 하시는 연령대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원하시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이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주방 구조는 필수적으로 고려사항입니다. 기존의 주방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주방 형식들을 원하시죠. 기존의 주방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우리 가족들과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면형 주방을 원하고 그런 것들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거실에 또는 거실 확장부에 큰 테이블을 놓고 식사하는 그런 식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또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원합니다. 노년 세대는 요즘의 인테리어 형식이나 유행하는 그런 디자인보다는 기초공사라든가 단열공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납 공간을 더 많이 원하는 건 젊은 세대나 노년 세대나 다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상담을 하려고 오시는 고객님들의 예산은 항상 현실적인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죠. 최근 몇 년 동안 이 건설 원가들이 너무 많이 상승한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 30평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 공사만 전체 샷시 포함해서 했을 때 부가세 포함하면 6천, 7천 정도의 예산은 보통 잡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확장 공사라든가 구조 변경이 있고 마감 자재들이 디자인이 더 좋아진다면 그만큼 예산은 더 늘어나겠죠. 요즘 가성비 인테리어로 추천드리는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벽면에 석고보드 목공 공사를 하고 벽에 수직을 반듯하게 잡아가지고 도배 마감을 해서 몰딩이라든가 글레바지를 없애는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을 가성비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이때 사용하는 벽지는 일반 벽지는 아니고요. 두꺼운 벽지를 사용합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벽을 반듯하게 잡아주는 이런 공사는 필수적인 공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이 콘크리트 이 구조체의 벽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기 콘센트라든가 스위치의 이런 이동들이 벽을 한번 잡아주면 이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 콘크리트 구조체를 파내서 콘센트나 스위치를 이동하고 새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동주택이라서 실제 안정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 불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민원이 한번 걸리면 이거 되돌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면 우선 면적이 넓은 도배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 도배를 또 하게 되면은 조명과 스위치 콘센트는 꼭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혹시 이게 좀 깨끗하게 보이더라도 도배하고 나면 누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 목공 작업 없이 최대한 도장으로 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장을 하게 되면 좋고요. 비용이 좀 남는다면 싱크대는 깨끗한 것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구축 아파트라면 아무리 돈이 부족해도 발코니에 접한 침실 내창은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이 공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아무리 요즘 샤시가 좋다고 해도 침실의 내창만큼은 단창이 아니라 이중창으로 해야 됩니다. 단창으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데 이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창은요, 요즘 아무리 좋은 샤시라도 이거 로이율이라든가 이런 옵션을 아무리 넣어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3등급밖에 나오지가 않고요. 이중창은 옵션을 하나도 넣지 않아도 2등급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안방 내창은 창이 좀 크고 우리 침대가 창가 쪽으로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단창을 시공하면 조금만 이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춥다고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감재들은 나중에 다시 시공해도 되지만은 창호라든가 또는 부족한 이런 단열 공사 같은 것들은 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살면서 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아무리 돈이 부족해도 이런 기초적인 공사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집을 넓어 보이게 하려면 일단 집을 밝게 만드는 것이 좋겠죠. 가급적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몰딩이라든가 무문성 같은 이런 미니멀한 스타일의 이런 시공들은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요. 기초 목공사들이 같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고려사항으로 잡지 않는 게 좋고요. 현관 중문도 하면 참 좋지만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 거죠. 집을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납이 잘 짜여지는 게 좋은 방법인데, 혹시 비용이 좀 부족하다면은 맞춤 가구로 수납을 짜려고 하지 말고 기성 가구들 중에서 우리 집에 맞는 그런 가구들을 찾아가지고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현장에 맞춤 가구로 이 제작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성 가구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예쁘고 고급스럽게 바꾸기 위해서 좋은 자재, 디자인을 하는 그런 요소, 인테리어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이 집의 구조라든가 평면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 집에 불편한 그런 구조가 없는지 먼저 찾아보고 평면 레이아웃을 바꾸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을 때, 특히 현관이라든가 또 주방 같은 곳은 이 설계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 거주 환경들이 바뀌고 그리고 이 고급스러운 그런 집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비싼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죠. 불필요한 공간, 불필요한 동선을 없애고 고정관념을 버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좁은 집이고 공간이 부족하다면 거실이 무조건 커야 할 필요가 없고요. 현관도 조금 더 넓게 바꿔보는 거죠. 팬트리를 혹시 만들 수 있다면 무조건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 팬트리에는 정말 많은 짐들이 들어가고 발코니에 물건들을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한 수납 정리, 수납 공간이 되기 때문이죠. 주방이 좁다면 과감하게 식탁을 거실이라든가 확장 부위로 빼버리고 주방 전체를 수납이 되도록 평면을 과감하게 바꿔보는 겁니다. 분리형 주방이라고 불리는 이런 주방 구조들은 수많은 가전들이라든가 주방 기기들을 모두 다 넣을 수 있고요. 혹시 뚱뚱이 그 냉장고가 있어도 다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집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중요한 스킬 요소입니다.
집안에서 돌출되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시각적인 정보들이 되게 단순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이 완성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방문 문틀 옆에 있는 이 문선을 없애는 거고요. 그리고 천정의 몰딩,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 걸레바지를 없애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거죠. 미니멀한 이런 디자인인데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그리고 간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소파나 어떤 식탁을 갖다 놓아도, 어떤 소품을 갖다 놓아도 이 집이 더 빛이 나고 더 돋보이게 될 겁니다. 도화지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디자인을 완성을 하면 덤으로 집이 더 반듯해지는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좁은 집일수록 조명을 단순화하고 국부 조명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조명을 사용하는 것보다 조명을 단순화하면 집이 더 넓어 보이고 시원해집니다. 이 조명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는 우리 집의 이 분위기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 좁은 집이 좁고 길쭉한 그런 형태라면 시원하게 쭉 뻗어주는 라인 조명이라든가 마그네틱 조명을 길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과감하게 나머지 조명은 다 없애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만족한 그런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실링팬은 한때 외국에만 많이 이제 쓰인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실링팬이 많이 사용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실링팬들은 높이가 좀 높고 모양들이 단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이 실링팬들은 높이가 약 16, 17cm 밖에 되지 않고 이 모양이 되게 단순해서 아파트처럼 층고가 좀 낮은 이런 곳에서도 설치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게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한번 해보면요, 확실히 에어컨을 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 여기저기 있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이 다 이제 없어집니다. 선풍기는 우리가 사용하다가 날개에 이게 먼지가 껴가지고 청소 한번 하려고 보면 이걸 다 분해해야 되고 이 청소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실링팬은요, 청소도 너무 쉽죠. 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겨울에는 역방향으로 이걸 회전을 시켜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공기 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이 실링팬은 사계절로 아주 사용성이 높아져서 추천을 아주 많이 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안 달면 손에 실링팬이라고 얘기합니다.